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청훈입니다. 네,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낯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영석 감독님이 1,000만 원으로 만든 독립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컨셉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부터 낯술이고 포스터에 써있는 문구가 남자라면 여자와 술을 거절할 수 없다. 근데 이 영화도 여자와 술을 거절할 수 없어서 생기는 한 남자의 해프닝이거든요. 혁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여자한테 실연을 당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정선으로 떠나보자. 우리 맨날 말로만 어디 가자고 하지 말고. 다음날 주인공은 성실하게 친구들이랑 먹을 와인까지 챙겨서 정선으로 혼자 떠납니다. 정선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들 술이 꼬라가지고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일단은 자기가 아는 펜션에 얘기를 해둘 테니까 가서 쉬고 있으라고. 거기 좋다고. 그래서 혁진 혼자 정선에 머물다가 펜션에 가게 됩니다. 대단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이 혁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절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들과 거절을 할 수 없는, 계속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빚어내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절 못하는 상황들은 대부분 예쁜 여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고, 거절하는 자리는 못생긴 여자를 거절하거나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거절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져요.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 중 하나는 스미스랑 같이 봤던 마틴 스코세이지의 특근, 그런 영화도 떠올랐고, 감독이 참고한 영화로는 사이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사이드웨이를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한국판 사이드웨이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장르적 재미를 꽤나 한국식으로 잘 바꿔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서 꽤 눈여겨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저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도 봤습니다. 95년에 나온 영화고 불치병에 걸린 친구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죠. 그 친구가 걸린 병이 에이즈잖아.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소원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야기도 나눠보고 좀 놀아보니까 점차 밀접해지고 별의별 에피소드가 일어나기도 하지. 얘네가 뭐 병을 치료하겠다고 둘이서 가출해가지고 뭐 미시시피 가면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소년기에 보냄직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지. 병원에서도 코믹한 감각을 잃지 않고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에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인데 훈훈한 이야기죠 사실. 그 소년 그리고 불치병, 우정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슬픔을 전해주려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하지 않았나. 모험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청소년기 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고 슬픔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쿨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작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사람 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이기도 했었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짐자무시 감독의 영화죠. 네. 제목이 유명하잖아요. 천국보다 낯선. 멋있는 명제라서 영화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 영화는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신세계, 1년 후,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3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윌리라고 하는 남자의 집에 사촌인 에바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에바가 윌리의 집에 찾아온 이후 1년 후에 윌리와 윌리의 친구인 에디가 에바를 보러 클리블랜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세 번째 천국은 이 3명의 등장인물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떠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흑백 영화인데 흑백을 쓸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흑백 영화의 매력을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영화에서 말하는 주제가 젊은 청춘들이 새로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찾아서 다른 나라도 가고 어느 다른 지역도 가고 무언가를 해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나라를 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좋은 해프닝이 일어나도 결국엔 이 흑백 화면의 프레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정말 흑백 영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극중 인물들이 이 헝가리 사람인데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인의 문화라든지 식습관, 대화, 표현 방법들을 미국인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해야만 된다는 점들을 보면서 참 은유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화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짐 자무시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언어나 문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영화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영화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성만으로 영화에서 어필하기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고뇌를 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극중 인물들이 TV를 멍청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미식축구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선수가 무슨 역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 모른다, 그냥 봐라, 그냥 즐기면 된다 라고 하면서 멍청하게 보는 거를 되게 길게 뽑아줘요. 그거 보면서 관객들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짐 자무시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딜레마랄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 은유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이야기가 굉장히 짧고 복잡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 여백들이 굉장히 길고 한마디 한마디가 은유하는 지점이 되게 많아서 꽤 곱씹으면서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그러면 그대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헤일 시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